당진시가 지역 급식 업무를 충남 당진교육지원청에 우선 이관하며 교육청 이관이 법적으로 불가 시 민간업체에 위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3일 제4회 충청남도지사기 파크골프대회가 개최됐습니다. 당진시가 50년 만에 인구 17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당진시는 24일 독거노인들을 초청해 인공지능 돌봄 로봇 효돌이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23일까지 충남 당진시 소재 한우 50여 마리를 키우는 농장과 인근의 농가 두 곳에서도 럼피스킨병 전염이 확인돼 전량 살처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나루 쌀은 소비자의 선택을 왜 받았을까요? 해나루 쌀은 세계의 선택을 왜 받았을까요? 대한민국 시그니처 쌀, 당진 해나루 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셋째 주 JRB 뉴스 김유진입니다. 당진시는 지역급식팀을 폐지하고 지역급식 업무는 충남 당진교육지원청에 우선 이관하며 교육청 이관이 법적으로 불가 시 민간업체에 위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 많은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당진시 의회는 당진시의 지역급식팀 폐지와 관련해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학부모회장협의회와 운영위원장협의회, 당진 학부모 50여 명이 모인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내용에 대해 조상현 시의원과 장동화 신평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을 만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조상현 의원은 공익성을 훼손하는 효율성은 위험하다며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연민이 빠진 조직 개편안은 위험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한 교육청 이관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없이 교육청에 이관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것입니까? 물어봤을 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그렇게 물어봤죠. 어느 로펌에서 했습니까? 그랬더니 로펌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또 문제가 생겼던 것은 용역비 5억 원 중 법무법인 의뢰 비용이 단 40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용역비 5억 원은 지자체 단위에서도 적지 않은 비용인데요. 조상현 의원은 가장 기본적인 교육청 이관에 대한 40만 원의 의뢰 비용도 지출하지 않은 채 용역을 추진했고 현재 당진시 교육청에서는 공공급식센터를 받지 못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교육청에다가 준 전국적으로 예가 없는데 준다고 하니 우리가 최초로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애들이 마루타가 되는 거잖아. 마루타가. 우리가 우리 애들의 밥상을 이렇게 시험 삼아 줬다 말았다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아이들의 건강이나 이런 게 하찮냐 이거지. 이에 대해 장동화 신평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은 공공급식센터를 교육청으로 이관한다면 급식의 질이 낮아질 것이며 아이들이 피해를 입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직영이 아니고 민간으로 넘어가다 보니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안 좋은 폐단들이 많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거는 뭐냐면 교육청으로 다시 이관이 되면 그 순서를 도로 밟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우리 급식은 또 질이 낮아질 거고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피해 이런 거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이 다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공공급식지원센터 이전 추진 용역 과정에서 설문조사도 잘 안 되었고 정확한 데이터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650인가 750개인가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근거가 없었어요. 공공급식에 대한 질문. 예, 질문 자체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급식소위원회, 학부모회 자체 급식위원회 참여 등 공공급식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아이들의 만족도도 전과 비교해 많이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JRB 뉴스 김유진입니다. 23일 당진 해나루파크 골프구장에서 공원 골프의 생활 속 체육활동 발돋움을 위해 제4회 충청남도지사기 파크 골프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오늘은 제4회 충청남도지사기 파크 골프대회가 열리는 날인데요. 오늘 이 대회를 위해 충청남도 시군을 대표한 선수들이 참여했습니다. 개회식에는 오성환 당진시장, 권영욱 충청남도 파크골프협회 회장, 김덕주 당진시 의회 의장, 백종석 당진시 체육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 시도협회에 소속된 선수단 416명이 대회에 출전했고
경기 진행요원과 보호자 등 기타 참가자 90여 명으로 총 500여 명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이곳 당진시에도 저는 바로 옆에 36홀이 공모사업으로 된 줄만 알았더니 지금 시장님 말씀은 그 이외에 사교촌 또 여러 군데서 또 구장을 만들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청양 100%일 문제가 아니라 당내에 더 큰 규모로 팝골프장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이거 뭐 제 3세대 가도 할 수 있고요. 일단 배우기 쉽고 경비도 별로 안 들고 아무 때고 혼자도 할 수 있고 너무 건강에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젊은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은퇴 이후에 정말 친구들하고 지인들하고 가장 즐기기에 좋은 운동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요즘에 정말로 이 파크 골프가 굉장히 붐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파크 골프가 아마 이 국민 노인들, 젊은 노인들 또는 국민 체육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열린 대회는 파크골프가 생활 속의 체육 활동으로 발돋움하며 누구나 즐기며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습니다. 종합시상 1위에는 50만 원, 2위에는 40만 원, 3위 30만 원, 4위 20만 원, 5위 10만 원의 시상금이 주어졌습니다. 그 외 개인전과 단체전 1, 2, 3위에게는 트로피와 시상금이, 4, 5위에는 시상금이 수여됐습니다. JIB 뉴스 김유진입니다. 당진시가 50년 만에 인구 17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1973년 처음 17만 인구에서 하락한 후 정확히 50년이 지나 2023년 10월 23일 기준 17만 26명으로 인구 17만 명을 달성한 것입니다. 시에 따르면 1966년에 최대 인구 18만 6,769명을 달성한 이후 지속해서 감소해 2003년에는 최소 인구 11만 6,477명을 기록했습니다. 2012년 시 승격 이후 인구수는 지속해서 증가했으나 2019년 이후 인구 증가세가 잠시 마이너스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최근 2023년 9월 말 인구수가 작년 대비 1,531명으로 늘어나며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시는 민선 8기 조직 개편으로 인구정책팀을 해체하고 형식적인 인구정책 사업보다 투자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해 인구 증가를 꾀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상반기까지 감소하던 인구수가 민선 8기 이후 2,934명 증가해 인구 17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직업이 아무래도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가족, 주택, 교육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직업이 많은 건 저희가 민선 8기 들어서 그 기업 유치,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많이 전입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이외에도 호수공원 추진, 시도 1호선 승격, 민선 8기 이후 6조 5천억 원 규모의 회사 유치, 교육 국제화 특구 지정 등 출생률을 늘리기 위한 현물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실 지금 출생 인구가 많이 감소하면서 이제 작년 말 대비 전국이 한 6만 9천 명 정도 감소했는데 저희 충남은 그 중에서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5개 시도가 이제 증가를 했는데 충청남도가 이제 한 4,500명 정도에서 늘었고 당진시 같은 경우에도 충남 안에서도 이제 계속 꾸준히 늘고 있는 도시로 계속 발전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인구 정책 사업이 아닌 정주 여건 개선과 투자 유치로 50년 만에 인구 17만 명을 돌파한 당진시. 앞으로 20만 명을 돌파하는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JIB 뉴스 김유진입니다. 당진시는 24일 오전 당진시청 해나로홀에서 독거노인들을 초청해 인공지능 돌봄 로봇 효돌이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오성환 당진시장, 주식회사 효돌 김지희 대표이사, 독거노인 생활지원사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식회사 효돌과 협약식 및 돌봄 로봇 기능 시연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전달식에서는 독거 어르신 10명에게 돌봄 로봇 효돌이를 전달했으며 11월에는 독거 어르신 120여 명에게 추가 전달해 복지관 생활관리사와 어르신을 연계해 지속적인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 돌봄 로봇 효도리는 음악을 들려주고 식사 시간, 기상 시간, 약 복용 시간 등을 알려주며 치매 예방 퀴즈 등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합니다. 효도리 사용법이 간단해 어르신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어린 손주, 손녀의 모습을 한 봉제 인형 모습으로 각 부위에 센서가 있어 해당 부위를 만지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작동합니다. 또한 보호자가 시스템을 통해 어르신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계시면은 교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외로움도 있지만은 식사를 거르신다든지 약을 안 드신다든지 하는 자기 방임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너무 열심히 평생 사셨었는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효도리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효도리는 챗 GPT가 탑재된 돌봄 로봇으로 당진시가 전국 최초로 보급하며 독거 어르신들과 쌍방향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돌봄 로봇과의 차이가 큽니다. 이제 초기에는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요. 같이 사시면서 6개월, 1년, 2년 지나면서 정말 친아들, 친손자 같이 생각을 하셔갖고요. 삶에 이렇게 사실 낙이 없었었는데 삶에 활력이 생기는 걸 떠나서 동반자처럼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상호 돌봄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불경을 넘어 성경 구절까지 읽어주는 효도리, 단순한 인형을 넘어 인공지능 기능이 더해져 어르신들의 돌봄 노동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JIB 뉴스 김유진입니다. 20일 충남 당진시 소재 한우 50여 마리를 키우는 농장에서 의심 증상이 발견돼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21일 럼피스킨병 발생이 최종 확인되었는데요. 23일까지 100m 인근의 농가 두 곳에서도 전염이 확인돼 전량 살처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당진시 신평면의 한 농가. 50여 마리의 소들이 있어야 할 공간이지만 농장의 소들이 럼피스킨에 걸려 모두 살처분됐고 농장 안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당진시 신평면에 나와 있는데요. 21일 한우 농가에서 럼피스킨이 발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농가에서는 백신을 맞고 점차 완화되는 국면을 보였지만 그 이웃 농가로 럼피스킨이 전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마을 주민은 여러 마리 새끼를 낳고 늘려 수십 년처럼 자식처럼 키워왔을 텐데 안타깝다며 해당 농가에 전화도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400m 안팎에 농가가 2개나 더 있어 전염이 염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럼피스킨병은 속과 동물, 그러니까 소, 버팔로라고 하는 물소에만 걸리는 질병이고요. 이 속과 동물의 전신에 피부 결절 혹은 이제 럼프라고 하는 것이 이제 피부 결절을 얘기하는데 피부 결절 혹은 단단한 혹이 나타나면서 걸려서 이제 감염이 진행되면 유량 감소되고 삐쩍 마르게 되고 또 이 소 가죽, 이 피부에 손상이 오게 되고 유산, 불임, 고열, 침 흘림, 눈과 코의 분비물 증가 등의 이제 임상 증상을 나타내면서 굉장히 심각한 생산성 저하를 유발하는 제1종 법정 가축 전염병입니다. 오연수 교수는 폐사율은 10%에 불과하지만 전염력은 구제역에 상당할 정도라고 말하며 감염이 되면 전량 살처분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진시에서는 발병 농가 10km 이내의 농가에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50마리가 넘는 농가에서는 소에 직접 백신을 맞춰야 하고 그 이하의 농가는 시에서 직접 접종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진시 축산지원팀은 인근 농가가 오늘 백신을 맞았다며 보름은 지켜봐야 전염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김유진입니다. 당진시는 26일 오전 10시 공공급식 지원센터 운영 방향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열고 공공급식 당진교육지원청 이관 추진 이유를 밝히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았습니다. 당진시는 주식회사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의 용역 결과 당진교육지원청에 직영 방식을 제안한다고 말하며 민간 위탁 제안은 추후에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진교육지원청 직영 방식 추진 이유에 대해서는 당진교육지원청이 관리와 감독을 일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당진시 학교 급식 정책이 총괄 운영은 교육지원청에서 그리고 급식 재료 공급은 당진시에서
이렇게 각각 이원화되고 있어 관리상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교육청 역할의 중요성과 효과적인 공공급식 수요 대응을 위해서 교육청으로 이관해 체계적으로 운영부터 관리까지 일어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 무엇보다 회계 투명성과 식자재 안전, 급식비 상승 등의 이유로 우려를 보이는 시민들의 반응에 대해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히고 교육청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긴밀히 얘기할 테니 시청의 향후 행보에 대해 지켜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질의응답에서 교육청으로 이관이 되면 물류, 운송, 배송은 누가 하게 되냐는 물음에 대해 당진시가 운영에 관한 노하우를 전달하고 공무원을 파견하는 등의 지원을 하겠다고 답하며 현재 직영 시스템은 그대로 가되 예산 부담 비율을 교육청이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본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만약 교육청 이관이 실패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보다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할 테니까요. 그러면 나 못해 죽어도 포기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건 포기하는 거고 자기들의 권리와 의무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렇게 해서 뭔다면 할 수 없죠. JRB 뉴스 김유진입니다. 당진시가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 계획 확정에 따라 2023년 공공비축미 매입을 추진합니다. 올해 매입 계획량은 총 7,762톤으로 이는 충청남도 배정량의 12.6%로 당진시는 도내 15개 시군 중 가장 많은 물량을 배정받았습니다. 공공비축미는 복지용, 군수용, 가공용 등 유사시에 대비해 비축해두는 식량을 말합니다. 시는 이달 초부터 11월 말까지 지역농협 미곡 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9개소에서 산물벼를 매입하고 건조벼 수매는 11월 6일부터 시작합니다. 서는 한 10,000평 정도 쳐요. 10,000 정도 지으셨어요? 10,000평. 10,000평이요? 네, 서산에서 한 35,000평. 그럼 여기 쌀 수매하러 얼마나 가져오셨어요, 쌀은? 당진 거면 여기로 왔는데 얼마 안 왔어요. 한 28,000kg. 28,000kg. 네. 매입 가격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전국 산지 쌀값의 평균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지급 방식은 매입 직후 40kg 기준 포대당 3만 원의 중간 정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통계청의 쌀값 평균 가격이 나오는 연말까지 평균 가격에 따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한편 올해 당진시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은 삼광, 세일미 2개 품종이며 2024년도에는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다수화 계열인 세일미가 제외되고 삼광과 친들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네, 내년도부터는 친들로 삼광과 친들로 변경되는데 이거는 세일미벼가 다수화 계열의 품종입니다. 그래서 쌀 적정 생산 계획에 의해서 다수화 품종은 배제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고품질이고 수량도 적정한 친들과 기존의 삼광을 내년도에 수매 품종으로 정한 겁니다. 이에 대해 한 농민은 예찬 등의 다수화 계열의 품종이 빠져서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당진시는 앞으로 쌀 재배 면적을 점차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올해 당진시는 7,762톤을 공공비축미로 수매합니다. 내년부터는 삼광과 친들로 매입 품종이 바뀐다고 하니 농업인들은 이를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JRB 뉴스 김유진입니다. 지난 18일 송악문화스포츠센터에서 개최한 2023 당진시 일자리 박람회가 52개 기업체와 구직자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하나, 둘, 셋! 이번 박람회는 지역 기업들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구직자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79명의 구직자가 신규로 구직 신청을 등록했고 300여 명의 구직자들이 현장 면접에 참여했습니다. 이날 박람회에서는 우수한 지역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현장 면접, 이력서 사진 촬영, 면접 메이크업,
퍼스널 컬러 진단, 취업 타로 카드, 지문 적성 검사 등 취업 관련 부대 행사가 함께 진행돼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동아제약, 동국제강, KG스틸, 비츠로셀 등 지역의 우수한 기업들이 채용에 참여해 구직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이번 박람회가 구직자들과 기업의 소중한 기회의 장이 됐길 바란다며 지역 기업들이 우수한 지역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역과 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RB 뉴스 김유진입니다. 제7회 충남 청소년 환경문화예술제 미술사생대회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5시까지 당진 삽교천 함상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충남 청소년 환경문화예술제는 공모전과 미술 실기전 개최를 통해 학생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즐거운 상상예술의 장을 마련하는 행사입니다. 한편 제7회 충남 청소년 환경문화예술제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수필 공모전, 편지쓰기 공모전, 환경사진 공모전, 모형 공모전 등을 열어 접수받았으며 입상자는 10월 16일 충남 환경신문을 통해 발표됐습니다. 각 공모전별 대상 1명에게는 교육감상, 최우수상 1명에게는 대학교 총장상, 우수상 2명에게는 기관장상, 장려상 10명에게는 단체장상이 주어졌습니다. 미술사생대회는 3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10시 30분부터 삽교천 함상공원에서 열렸으며 식전 행사로 김석환 행위예술가의 퍼포먼스가 이어졌습니다. 개회식은 하준규 충남 청소년 문화예술위원장의 대회사, 정찬호 환경참여연대 중앙회장의 격려사와 기관장들의 축사, 환경공로 시상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네, 우리 청소년 환경문화예술제는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고 깨닫게 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행사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 행사와 더불어서 우리 성장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또 더불어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들을 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선도해 나가는 그런 행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JRB 뉴스 김유진입니다. 당진시에서 현재 공공급식센터 민간 위탁이 큰 이슈인데요. 교육청 이관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당진교육지원청은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을 금치 못하고 당진 학부모와 학생들은 용역 설문조사 진행 과정에서 빠져 있었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진시는 26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민간 위탁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불가시 추후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날지 몰랐다고 말하는 당진시. 많은 당진의 학부모가 지켜보고 있는 사안인 만큼 더욱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일 것 같은데요. 저희 제일방송에서도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